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 시장이 정말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역대급 하락과 다시 상승, 반등, 급변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2024년 말부터 국내 증시에 큰 기회가 온다고 말씀하셨던 문스타 인베스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작년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올 초에 강했는데 2024년만 하더라도 말에 별로 그렇게 한국 증시에 대한 희망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 큰 투자 기회가 온다고 그 당시 말씀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게 그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된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시장을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데이터를 다 추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는 한국 시장이 사실은 저평가가 상당히 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면 예 박사님 1975년도에 한국의 코스피가 지수가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75년이요? 예. 75년 글쎄요. IMF 때는 제가 기억을 하지만 저도 사실 지수가 네. 500 몇 포인트 할 때에서 1000포인트를 본 사람이고요. 네. IMF 때는 280까지 우리가 갔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1975년도에 한국의 코스피가 75포인트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얼마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네. 낮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S&P 지수가 1975년도에 한 70에서 73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럼 이제 7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쭉 보면 미국의 S&P는 7전까지 갔으니까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이죠. 예. 75년 이후부터 75포인트 수준을 똑같이 생각하면 S&P 500은 7천을 갔고 저번 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6,500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S&P 500이 올랐던 지수만큼 코스피 지수도 올랐다고 보시는데 2024년도는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그때 이미 사실 6,000포인트가 넘어섰기 때문에 네. 주시장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비해서 성장을 주가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는 의미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75년도 이후 봤을 때 이 16에서 17년 정도의 박스권 기간이 있고 행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년의 강한 상승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강한 상승 시기가 우리가 3조 공황이라고 생각했던 80년대. 85년도에서 89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4년의 상승이 언제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 생산 기지를 하면서 브릭스 국가가 이제 상승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승 시기가 2025년도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하고 난 이후에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결국은 성장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증가하게 되면 돈을 버는 쪽으로 돌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다 돌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타이밍이 딱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24년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역산해서 봤을 때 2024년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6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 안 한다 막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예 박사님과 사석에서 지금 삼성전자 사면 되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랠리했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가 이번 AI 성장 사이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같이 향유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준해서 저평가된 게 아니고 같이 향유를 하며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타임의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의 시장이 저평가됐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냉온탕 정도이 아니라요.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조정의 양상이 예를 들면 빠진다면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고 다시 또 오른다고 하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게 투자자들의 가장 궁금증일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자, S&P 500이 7천, 거기서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는데,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은 AI 혁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미국 시장의 주식은 나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S&P는 살짝 똔똔이고, 다우지수만 살짝 1% 정도 플러스인데, 네. 올해의, 사실 저번 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증시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사실 상승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의 이제 주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미국의 나스닥, AI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이 사실은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타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유를 보면 AI의 그 투자가 너무 막대하게 되는데 AI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금액은 커지는데 캐시플로우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불안을 초래됐고 그 부분이 사무대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 사무대출 시장에 그 소위 말해서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지금 나스닥 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기술주가 어느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메인 시장이 갈 것인지 안 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차트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나오지 않는데 빅테크 기업이 하이 스케일러 기준으로 봤을 때 AI 투자 규모가 이게 익스포넨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까지는 빅테크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감안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최근에 보면 구글 같은 엄청난 큰 회사가 장기채에서 엄청난 돈을 끌어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벌었던 캐시플로우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2026년까지는 벌었던 금액으로 투자가 충분하지만은 2027년부터는 자기들 투자 규모가 벌었던 캐시플로우보다 항상 엄청 넘어서고 그러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에 대한 캐시플로우 수익이 바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는 상태가 펼쳐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 불안을 야기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사담인데 엔비디아가 투자를 많이 했던 AI 네트워크 센터 중에 코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AI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무대출 시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생각해 사무대출 시장 쪽에서 보면 좋은 건이라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지금 PI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자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우리나라가 변방까지 와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건데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중동 석유 재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란이 지금 걸프 6개국에 지금 미사일 쏘고 있는 상태. 지금 걸프 6개국들이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서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걸프 6개국보다는 이스라엘 방어를 더 신경 쓰니까 이들이 불만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떠나서 사실은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검토하는 게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런 AI 네트워크 쪽의 사무대출 쪽 펀드가 중동에서 돈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지수로 갔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나중에 코웨이브 AI 네트워크 센터를 하기 위해서 펀딩을 했는데 펀딩이 잘 안 됐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전에 오픈 AI에서 펀딩 리스크 나오고 이러면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로아웃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터지고 지금 블랙스톤이라든가 KKR 같은 사모펀드 회사 주가를 보면
지금 곤두박 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서 약간 한 3, 4% 정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이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태에서 지금 중동의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어저께 WTI 기준의 유가가 80%를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브렌트 기자는 84% 돌파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이션 반영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장담하기 힘들지만 이 부분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됨에 따라서 네. 오히려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아닌데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 헤지펀드 애들끼리 하는 말은 뭐냐면 하락 확장형 패턴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 거죠. 미국도 여러 그 우려들이 산적해 있고 특별히 AI 투자 관련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에는 이제 비미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강했잖아요. 저희 디커플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렵더라도 이머징 국가들은 계속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작년하고 이제 특히 올해 제가 초에 주변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많이 갈 거다 이야기를 좀 했고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은 박사님 항상 고점의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잡주들이 막 올라갈 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 기준에 시가총액이 4,000조가 넘었으니까 독일보다도 비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6위 정도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던 이제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변방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비중을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45%거든요. 사실은 이제 메모리 업체가 실제적으로 AI 혁명에 따라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벌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안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메모리가 이익의 EPS에 대한 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PBR로 평가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건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이번은 다르다. 하지만 돌이켜봤을 때 2021년도 봤을 때 그때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희망이 돼버리면 좋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 16일 날 GTC에서 이제 젠슨항이 또 뭔가를 또 새로운 칩을 발표를 하겠지만은 젠슨항이 이제 자기 미래의 이제 잠재적인 이제 적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을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그록이라는 기업은 HBM보다는 SRAM을 쓰는 그런 건데, 좀 기술적인 거 설명은 좀 그렇고, 칩이 가격이 비싸면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항상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그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스팟 프라이스에서 모멘텀이 꺾이면 항상 주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PER이 싸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시고 이미 삼성전자는 PER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S&P가 7,000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6,500 이상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메인 시장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따라서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컨틴전트로 가장 중요한 컨틴전트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전략을 그럼 좀 세우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올랐고 이제 코스닥의 정책적 모멘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 이전에 말씀하셨다고 최근에 하셨고요. 또 중소형주의 강세, 코스닥 액티브 펀드, 정부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전체의 변화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힘을 실을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코스닥도 사실 뭐 올해 1월 넷째 주 한 주에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150은 한 주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미 시장에 뭐 그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을 시장을 벤처 자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개선하고 자금 들고 오고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됐고 네. 다음 주에 뭐 두 군데 뭐 액티브 펀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이제 액티브 그 코스닥 ETF 나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졌고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 기대를 하지만은 제가 궁금한 거냐면 그게 만약에 모멘텀이 된다 생각하면 펀드 판매 회사랑 가셔서 그거 설정액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 저희 끼리 하는 말인데 설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며칠 전인 그런 사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보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수출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수출하는 나라는 물동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요.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예전에 보면 2003년도에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쿠웨이트 유전이 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 불이 나도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유가 빠지고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뭐 지나갔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뭐냐면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여러 번 났잖아요.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 4차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2번이나 그 공격했고 그리고 뭐 이란하고 뭐 전쟁하는 거 떠나서 이번에 문제는 호르무즈를 그동안 이란이 뭐 정갈 보고처럼 이제 원래 그런 게 총을 꺼내기 전에 무서운 거지 꺼내고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위협을 했지만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는데 호르무즈 그 해협을 봉쇄를 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박사님이 선주예요, 선주. 선주사 이제 대표인데 지금 오만에 정박한 유조선 샤헤드란 드론이 가서 타격하고 UAE에 정박했던 거 타격해서 터지고 심지어는 이라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까지 터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그 미사일이나 그 드론 해서 카타르 터미널 터지고 다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쟁이 지금 6일차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된 게 지금 5일차인데 예전에 이제 하루에 80척이 지나갔다면 오늘 지금은 한 척도 거의 안 지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몸으로 치면 피가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물통은 막힌 게 아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수송 원유가 27%, 생산되는 거는 20%인데 문제는 동북 삼국, 한국, 일본, 중국이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급하는 게 80% 넘기 때문에 70% 이상이 되고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막힌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것보다는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베팅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지금 차트가 떠져 있는데 이거 어제자 바로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폴리마켓에서 지금 그 3월 말까지 휴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전쟁이 발생된 초기에는 60% 봤어요. 근데 지금 2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월 말까지 전쟁이 끝나도 이 어떤 문제이냐면 자, 우리 박사님이 선주사예요. 배는 엄청나게 비싼 자산이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 모르게 공격만 받으면 자산이 크게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그 손주사인 네, 그쪽에 박사님이 보내기를 꾹거리 하겠죠. 안 보내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어저께 뭐 트럼프가 보험사 보험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보험 해주겠다 이러는데 지금 영국계 로이드 지금 해상 보험 회사들은 이제 유조선이라든가 탱크 그쪽 지나가는 애들에 대해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어저께 또 나온 게 뭐냐면 그 ITF라고 국제 운수 노선 협회가 있는데 예,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로 지정했냐면 전쟁 위험 해협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배에 있으려고 하면 선원이 필요하잖아요. 선원이 자기가 배를 안 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전쟁 위험 수당이라는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이제 운송사인 CMA, CGM에서 예. 할증료를 엄청나게 지금 그 일반적인 운임이 만약 1이었으면 할증료만 3에서 4를 지금 하고 거기에다 또 보험료는 또 별도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전쟁이 많이 끝났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손주사면 배를 보내겠냐? 안 보내겠다는 게 대부분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얘기를 사실은 깊게 들으면 좋은데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셨고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 당장 이제 지금 이제 1, 2개월 또 이제 연간 전망을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보내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들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중심을 해서 한국 시장이 올해 너무 초반에 많이 강했기 때문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데 지난주부터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전쟁이 나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냐면 그 석유랑 다르게 LNG 가스는 기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석유보다는 비축량이 짧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법정으로 LNG를 그 저장하는 기간을 9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한 30일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만이 또 문제입니다. 대만이 지금 LNG 저장 그 비축 기간이 3월 중으로 지금 끝난다고 이야기가 지금 미국 오일가루 중심에 돌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LNG가 왜 중요하냐면 LNG는 이제 난방 수요도 필요하지만은 LNG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20에서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LNG 수급이 안 되게 되면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전력을 생산 못하기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대만 같은 경우 TSMC 같은데 그 뭐 영향 준다고 하면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저자가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3월 19일 왜 제가 3월 19일을 보고 있냐면 3월 19일이 그 석유의 그 선물 상품의 만기일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헤지 펀드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만기일까지 끝까지 가거든요. 몰고 가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4주인데 어저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8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의 상황이 되게 불확실성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지금 쉽게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는 리스크 관리 이렇게 이야기 아니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 볼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예.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기존에 말씀하셨던 뷰들, 시장의 변화들,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오늘 깊게 살펴봤습니다. 딥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